저희가 이제 솔루션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산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산책을 해볼 건데 조금 다른 도구, 고리가 앞에 있어서 우리 희망이의 앞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네스를 이용해서 산책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썰매견처럼 앞으로 끄는 습성이 남아있는 희망이. 무작정 질주하는 걸 막기 위해 산책 줄부터 교체했습니다. 하고 어째 시작부터 불안불안하죠? 우선은 제가 한번 인식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겨드릴 거예요. 줄은 두 손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줄은 두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줄 끝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줄로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줄 길이가 길어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줄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죠? 한 손은 줄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는 줄의 길이를 조절해가며 반려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포인트. 조금 그냥 걸으면서 아 이제 앞으로 좀 못 튀어나가는구나라는 인식만 좀 심어줄 거예요. 야, 제법 얌전한데요? 요 정도까지 벌써 요렇게 걸음으로 걸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 걸음이 조금만 빨라져도 희망이를 멈춰 세우는 설 전문가. 가자. 지금 냄새 맡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끌면 못 가게 하고 멈추셨어요. 가자 하면서 냄새 맡게 해줬어요. 희망이를 바로 통제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 줄이 앞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디 블로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바디 블로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을 이렇게 막. 네,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 지금 상태가. 네, 지금 제가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평소처럼 산책줄을 등 뒤에 연결하자마자 앞서가려는 희망. 이렇게 하고 할 때랑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힘의 중심이 앞으로 바뀐 덕에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사라져 앞으로 끌려는 행동은 줄고 대신 적은 힘으로도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산책줄을 이용해 반려견에게 신호를 주는 또 다른 방법. 뭘 할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0도 턴을 할 거예요. 희망, 녀석 일단 버티고 봅니다. 가자. 옳지. 하지만 설쌤 앞에서는 어림없죠? 180도 턴에 익숙해져야 돌발 상황에서도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호자를 따를 수 있는데요. 당기는 거에 대한 고집이 있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돼. 희망아, 가자. 가자. 옳지. 상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책할 때 가장 기본 기술 중에 하나가 보호자의 발 또는 리시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저 정도 가면 그러면 되게 빨라질 것 같은데? 저 앞쪽 가면요. 요 조집 지금. 제가 한번 막아볼게요. 강아지 근처로 가보는 설쌤. 지금 봤어요? 네.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되게 흥분해서 벌써 난리 들어갔죠? 났죠? 평소 이웃집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던 희망이. 근데 이 상황에서 팔로 막 이렇게 하면 애들 안 따라와요. 팔은 고정이 돼 있고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벌써 딱 고정됐는데 아마 처음에 조금 고집 부릴 거예요. 보세요. 아, 가자. 뭐죠? 이 마법 같은 상황? 강아지를 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 있었던 비결 뭔가요, 쌤? 우리가 써야 되는 게 팔이 아니라 다리예요, 다리. 팔은 최대한 고정해놓고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앞을 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네. 이래요. 이게 아니라 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다리가. 제일 다리가요? 네. 과연 아버님과의 산책 때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희망이가 조금 앞으로 가면 희망. 옳지. 가자 하면서 가세요. 가자. 조금 당기는 것 같고 그러면 희망. 다리가 움직이세요. 다리가. 옳지. 옳지. 앉아. 야, 대단한데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음 도전을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원하셨던 거 있죠? 내 옆에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그쵸? 뭐 이 정도 걸어도 괜찮네. 한번 해보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3보 1간식을 할 거예요. 아, 3번 걷고? 네, 처음에는 3보 1간식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엔 뭐 20보 1간식, 50보 1간식. 자, 지금요, 네, 가방에 하나, 둘, 셋 하고 쓸 거예요. 세 걸음 뒤 멈춰서는 설 전문가. 희망, 앉아. 옳지. 설생과의 도전은 가뿐히 성공. 이번엔 걸음의 수를 늘려 아버님이 도전할 차례.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나를 쳐다보면 칭찬해주고 간식 줄게요. 이게 하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옳지! 그렇지. 보상도 잊으면 안 되겠죠? 항상 칭찬은 옳지가 될 거예요. 맞아, 그리고,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줄이 달려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들. 네. 이거 한 달만 하면 이렇게 돼요. 살짝 신호를 줘보세요. 살짝. 네. 그렇죠. 옳지! 아이고, 있어. 옳지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게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이 아니고, 이 신호야, 이 신호야. 이게 행복한 거지, 진짜. 아휴, 지난날이 막 지금 주마등처럼 다 떠오른다. 과거를 청산하고 매너견으로 재탄생한 희망이.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 문제 없겠죠? 다음 사랑이 차례. 차분히 산책을 하다가도 예고 없이 달리기를 시작해 보호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사랑이. 시작은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그때 근처에 나타난 이웃 강아지. 녀석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해볼까요, 한번? 네, 또 강아지 짖는다. 저런 자, 자극도 가볼까? 한번 받아보세요. 가자, 강아지 봤어요. 가자, 가자, 가자고 하세요. 가자. 가자. 그냥 가세요. 가자. 옳지. 아니야. 강아지가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흥분한 모습.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네, 이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려면 흥분하지 말고 내 갈 길 가야 돼요. 네. 앞서 배운 180도 턴을 적용해 돌발 상황에서도 보호자와의 산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도해봤습니다. 자, 가자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가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그냥 방향만 저 가면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줘보세요. 네. 자, 보세요. 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예요. 팔은 붙어 있고 다리는 움직인다. 나가 가자. 어? 아, 난 가자 하면 안 갔는데. 차이가 궁금하시죠? 가자. 팔로만 산책줄을 당겼던 어머님과 달리 나가 가자. 어? 팔은 붙이고 몸에 힘을 싣고 걷는 설 전문가. 팔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 몸으로 이동. 몸으로. 이 상태에서 몸으로 이동하면 된다. 맞습니다, 아버님. 팔을 몸에 고정하는 것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개별 산책 교육에 이어 둘을 함께 등장시키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이웃집 앞에서 마지막 교육을 이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로 산책하는 거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결국에 두 분이 같이 이 네 가족이 함께 산책할 때는 더 어려운 난관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강아지가 있는 곳을 통과할 땐 잘하지만 둘은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을 땐 그 흥분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동맹을 형성해서. 하나이만이라도 흥분하면 분명히 따라 흥분할 거고 네. 아니면 둘이 있기 때문에 흥분 안 할 것도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판왕 다 같이 나가볼게요. 랑이는 어머님이 잘 컨트롤 해보세요. 네. 자신 있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됐던 적도 없다. 개별 과외까지 마친 녀석들. 설쌤의 진두지휘 하에 시작된 산책 원정대의 마지막 관문. 하지만 상대는 이 동네 최강 악동들 두둥. 가세요. 그냥 가세요. 희망의 행동 개시? 하지만 아버님의 단호함에 방향을 바꾸는 녀석. 자, 팔로만 산책줄을 끌지 않고 온몸으로 녀석을 컨트롤하는 아버님. 무사히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고 다시 두 번째 마의 구간. 지금 흥분하면 신호 주세요. 네. 그거 아니라고 신호 주세요. 그렇죠.
가세요. 그렇죠. 이 또한 가볍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랑이 희망이 맞나요? 동네 개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착하고 능력 없는 상사에서 오늘에야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착하고 능력 있는 상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감이 안 납니다.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일부러 왜 만들어 놓은 그 연출 같은 느낌이죠. 얘들이 지금 우리를 놀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머, 희망아, 니 너무 멋있다. 나니도 멋있다. 가자. 갈까? 다들 오늘 고생 많았어. 두 녀석 모두 탈출은 그만. 이제 행복한 산책만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산책 시 줄이 풀린 강아지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천만 반려인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편하게 꿀팁. 오, 지금처럼 길을 가다 줄이 풀린 개를 보면 무섭고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오늘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리 지르지 말기.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개의 흥분도는 더 높아지고 개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더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눈 마주치지 말기. 친하지 않은 개에게 눈을 마주치는 건 공격적 신호입니다. 물지 않을 개도 우리가 눈을 마주쳤을 때 공격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등 보이지 말기. 대부분의 동물들은 등을 보였을 때 더 쫓아가고 상대가 약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 뛰어서 도망가기. 대부분의 개들은 움직임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었을 때 더 흥분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개와 뛰기 시합을 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무처럼 서 있기. 원래 공격의 의사가 없던 개들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나무처럼 서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개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방 등 나에게 짐이 있다면 이 짐을 멀리 던지고 주의를 분산시킨 이후에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물리기 시작해서 손 쓸 방법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얼굴, 목, 배를 보호해야 하는데 손으로 목을 가리고 최대한 얼굴을 숙인 이후에 군뱅이처럼 땅에 엎드리고 최대한 크게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물렸을 경우엔 가장 먼저 상대방 개의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상처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병원에 내원하여서 항생제와 파상풍 치료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후 새나개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설생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일 산책 중이라는 부부. 사랑과 희망, 그 이름처럼 오래오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클린 대한민국이 달려 있습니다. 가자. 저는 뭐 시키면 다 잘합니다. 너무 속도가 느려요. 훈련 언제 해? 아, 동일 안 가죠.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 넣었었는지도 까먹었어. 기구가 손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드림아! 야! 드림아 어디가? 전문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찾아. 내 말 잘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지. 벤츠를 내가 뺏어야 될 것 같아.